그날 밤도 어김없이 벽 너머에서 작고 리드미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부부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소리였죠. 저는 눈살을 찌푸른 체계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집었어도 그 소리는 뚫고 들어왔어요. 여자의 낮은 숨결 같은 것, 남자의 탁한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묘하게 긴장된 간격들. 얇은 벽을 통해서도 그건 너무 선명했습니다. 아, 진짜 뭐냐 저 사람들? 혼잣말처럼 나왔죠. 짜증 반 민망한 반이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소리를 덧풀려 TV를 켜고 물도 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다고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신경 쓰이기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듣게 됐습니다. 듣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고 선명해질수록 멍해졌어요. 그게 몇 번째 밤이었는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어느새 습관처럼 그 시간이 되면 벽 쪽을 향해 누웠죠. 들리지 않으면 허전했고 들리면 또 불편했어요. 어쩌면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각을 건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어요. 퇴근하고 올라가던 길 계단 코너에서 그녀와 마주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에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눈이 한 번에 멈췄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말간 인상이었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눈 밑에 살짝 번진 다크서클이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매도 단박에 드러났어요. 옷은 헐렁했지만 허리 라인이나 어깨선이 예뻐서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전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지만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또렷해졌습니다. 아, 그 여자다. 벽 너머의 목소리 톤 숨결에 여운 이상하게 귀가 먼저 반응했죠. 네, 안녕하세요. 내가 좀 어색하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잠깐 웃고는 먼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그 발소리를 듣고 있는데 가슴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분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그 집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더 신경이 쓰였어요. TV도 안 켜지고 잠도 안 오고 그냥 벽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 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벽에 붙어 있었어요. 며칠은 조용했어요. 그 벽 너머가. 늘 있던 그 시간에 그 리듬이 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피곤한가 보네 하고 말았죠. 처음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웃기게도 그 소리를 기다리는 내 자신이 더 불편했어요. 이게 뭐라고 하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도 점점 힘이 빠졌죠. 그러다 주말 늦은 오후 공동 세탁실 앞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세탁기 앞에 서 있는 그녀는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눈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엔 빨래 바구니가 들려 있었는데 무릎 아래로 흘러내린 추리닝 바지 사이로 야른 발목이 보였어요. 하도 조용해서 어색할 뻔했는데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녀는 잠깐 멈칫하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내 남편이 요즘 출장이 잦아서요. 집안일이 다 제 몫이라 그 말이 뭐라고 속이 묘하게 간질거렸습니다. 아, 혼자 있구나. 그 단어 하나가 왠지 오래 남았어요. 가까이서 본 그녀는 생각보다 더 여려 보였습니다. 팔뚝도 가늘었고 뺨에는 기름기 하나 없을 만큼 맑았어요. 눈이 자꾸 아래로 가더라고요. 땀에 살짝 젖은 듯한 티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어깨너로 그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는 모른 척 다시 세탁기에 주의를 돌렸고 난 바닥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묘했어요. 말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지나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느린 걸음, 툭 떨어진 어깨 뭔가 지쳐 보였어요.
그 모습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밤도 여전히 조용했어요. 벽에 귀를 대지는 않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커다랗게 느껴졌습니다. 정적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그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목소리, 그 허리선, 그 피곤한 표정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혼자가 아니었던 밤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 우산을 들고 골목을 돌아서는데 편의점 앞에 서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비를 피하듯 서 있는 여자. 하얀 티셔츠가 비에 젖어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목선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수연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우선 없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동그해졌습니다. 안에 갑자기 와서 좀 멍청하죠? 작게 웃는 얼굴은 물에 젖었는데도 이상하게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같이 가요.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였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댄 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몇 발짝 뒤부터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죠. 작은 우산 아래로 스며드는 빗소리와 그녀의 팔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계단 앞에 도착하자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진짜 오늘처럼 추운 날엔 누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집에 들어온 뒤 신경이 자꾸 쓰였습니다. 한참 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와인 한 병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엔 짧게 쓰여 있었죠. 비 안 맞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와인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몇 번이나 바라봤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와인 저 혼자 마시긴 아깝네요.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마실까요?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슬리퍼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향이 좋다. 따뜻한 느낌이에요. 조금 어지럽죠? 혼자 있다 보니 정리가 안 돼서 자늘 거에 와인을 따르며 괜히 가벼운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죠. 말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이미 선을 넘기 직전이라는 걸. 그녀는 와인 잔을 들고 창가를 바라봤고 옆에 서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참의 정적 후 그녀가 말했어요. 이 병 야른 거 아시죠?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내 옷 다 들리더라고요. 그녀는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잔을 들이켰고 그 와중에 눈빛이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와인 잔은 비워졌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가 그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 그녀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세탁실 앞, 우편함 앞, 편의점 입구 이상할 정도로 자주 겹쳤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저도 모르게 그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맞춰 나가는 습관까지 생겼어요. 그녀도 어색한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죠? 아무 말 없이 웃는 얼굴, 가끔 제가 문 열어주면 고마워요 하고 툭 내뱉는 목소리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퇴근해서 집 정리 중인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그녀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서 있었습니다. 오늘 생일이라 하셨잖아요. 아, 맞다. 며칠 전 와인 마시면서 무심코 흘렸던 말을 기억한 거였어요. 혼자 계실까봐 잠깐 인사만 하려던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냉장고에서 캔맥주 2개를 꺼냈습니다. 조명은 낮게 켜뒀고 거실 소파 앞에 케이크를 올려두고 마주 앉았죠. 한입 베어 문 케이크 맛에 그녀가 살짝 웃었고 저도 그 웃음에 괜히 따라 웃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그 순간 그녀의 무릎이 제 다리에 살짝 닿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무릎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긴장된 채 숨을 가다듬었어요.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녀 역시
조용히 맥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아무 말 없는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간질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네요. 데려다 일게요. 그녀는 잠깐 고개를 숙이더니 고마워요. 라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현관까지 나란히 걸으며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하죠?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녀는 웃지도 않고 그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 밤엔 오래도록 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맞춰 나가도 우편함을 괜히 열어봐도 조용했어요. 괜히 허전했죠? 무슨 말이라도 더 해볼 걸, 그날 밤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고 했더라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제 핸드폰에 톡이 하나 와 있었어요. 오늘 조용하죠?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와서 와인 한잔 하실래요? 그녀였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고 바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금세 문이 열렸고 수연은 집안에서 슬리퍼를 신고서 있었습니다. 편안한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부드러운 옷감 아래로 어깨선과 몸의 윤곽이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와인 열어놨어요. 차가운 거 싫어하신다 해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 쪽으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생각보다 깔끔한 집이었고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거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와인 2잔과 잘 쓴 치즈 그리고 반쯤 꺼진 초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출장 중이에요. 그녀가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요. 무슨 생각인지 묻지는 않았어요. 그저 잔을 들고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잔채를 비울 무렵 그녀는 담요를 가져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다닥 차요. 그녀 옆에 조심스레 앉았고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 조용함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현우 씨, 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외로우신 거겠죠?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아래로 떨구더니 작게 숨을 내쉬며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가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땐 그녀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말보다 먼저 닿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고 그녀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처음 닿았을 때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물러나며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허리를 살며이 안았고 그녀는 말없이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 밤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불 꺼진 거실에서 우리는 침묵으로 감정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멈추지 않고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 집 소파에 나란히 앉은 채 와인잔을 내려놓은 뒤로는 말이 거의 오가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엔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은은한 조명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깨가 닿은 상태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녀는 어느 순간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고 그 미세한 떨림에 제 심장도 같이 반응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오늘따라 조용해서요. 그게 좀 무서웠어요. 조용한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고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듯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어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몸을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봤을 때 그녀도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가까이 있었고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맞춤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제 목 뒤로 올라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그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웠고 말보다 감정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조용히 속삭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꼈고 시간은 새벽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숨결이 제 목에 닿았고 제 손끝은 그녀의 등을 따라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밤 말 대신 온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밖은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선명하게 선을 넘고 있었고 그 선을 넘는데 어떤 망설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벽 너머가 너무 조용해서 잠깐 꿈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손에 남은 온기, 기억보다 선명한 그녀의 얼굴.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회사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고 커피를 마시다 문득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울리는 핸드폰 진동. 단순한 메시지에도 심장이 두세 번은 더 뛰었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고 그 말들 하나하나가 자꾸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두어 번 더 그녀 집에 갔어요. 조명은 언제나 낮게 켜져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술잔을 들고 서로의 체온에 기대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야? 다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이 점점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 하나가 옆에 서 있었고 그녀는 제 시선을 마주치자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아, 저희 남편이에요. 남자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눈 건 1분도 채 안 됐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가 먼저 눈을 피했고 남자와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마트 출입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되묻게 됐어요. 그날 밤 벽 너머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쯤 핸드폰 화면이 깜빡이었고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조용했죠? 저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게 느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 더 외로워졌어요. 며칠 전 마트에서 마주친 남자. 그날 이후로 나는 귀가 시간을 조금 늦췄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벽 너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낮은 웃음소리, 가구 끄는 소리, 그리고 밤이면 익숙한 리듬도 다시 들려왔습니다. 예전처럼 규칙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돌아왔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건 원래 그녀의 남편이고 그 집은 원래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날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혼자 앉아 맥주를 마시다.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순간 나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키워버렸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귀보다 더 예민해진 건 제 안에 깨어난 감정들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톡 알림 하나 없다는 게 그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밤 조용히 진동이 울렸습니다. 지금 잠깐만 나와줄 수 있어요? 밖엔 아직 본비가 흩뿌리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길 입구 쪽 가로등 아래 그녀가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데 왜 혼자 나와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복잡해서요. 우산을 씌워주며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 냄새와 그녀의 체온이 우산 아래 섞여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아끼면서도 한 발짝 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숨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젖히며 비를 올려다봤어요. 그냥 잠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나는 우산을 더 기울였고 우리 어깨는 거의 맞닿다시피 붙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감 속에서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모든 말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젖은 길을 밟으며 한쪽으론 비를 피하고 다른 쪽으론 서로를 붙잡듯 천천히 나아갔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현우 씨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을 돌아 조용한 모텔 간판 아래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고 저 역시 그 순간 말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작은 초록 불빛 아래 우리는 나란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창문엔 습기가 가득 서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코트를 벗었고 젖은 머리를 손끝으로 털며 말했어요. 지금 이거 나중에 후회하겠죠? 나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앉았고 우리는 또다시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어요. 눈빛만으로 모든 감정이 오갔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싸지었고 그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다시 입술이 그리고 몸이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했어요. 포옹이 길어졌고 숨결이 가까워졌고 나는 천천히 그녀를 눕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 위에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움직임은 느렸고 모든 건 말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녀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 씨,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나는 가만히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서움 속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약속도 없이 단지 외로움 하나로 이어진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톡창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지만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프로필 사진도 그대로였고 상태 메시지는 며칠 전 그대로 조용한 하루를 원헤어로 멈춰 있었습니다. 벽 너머도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익숙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고요가 불안하게만 느껴졌어요. 며칠째 퇴근하고 오는 길 계단을 오르며 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어딘가 낯선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현관 앞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엔 반쯤 남은 와인 병 하나와 흰 종이에 적힌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미안했고요.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그녀의 글씨였습니다.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을 두드릴까도 생각했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사는 이미 끝난 거라고. 그날 밤 벽 너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기대할 소리도 없고 귀를 기울일 이유도 없어졌는데도 나는 작고 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이사를 간 뒤 집은 이상하게 더 낯설어졌습니다. 익숙했던 골목, 반복되던 소리, 매일 지나치던 복도의 공기까지 다 다른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낯선 건 내 안에 남은 그 여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조용히 꺼낸 와인병을 식탁에 올려두고 나는 한참 동안 그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있던 시간들이 조용한 공간을 오히려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그녀는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벽 너머의 소리를 기다리던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